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어저께 현대가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디지털 칵핏과 함께 디스플레이를 공개했습니다. 여기 디지털 칵핏이라고 하면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도입, 플렉시블 비율 센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오픈형 생태계 안드로이드 OS 및 앱스토어, 대화형 AI 비서, 개인 서비스 고도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요. 야, 이거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이거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바꾼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외에도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 영상에서 다루겠고요. 오늘은 이 놀라운 얘기들 몇 가지만 짧게 살펴보시죠. 네, 디스플레이를 보면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놓고 테슬라예요. 현대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생겼고요, 테슬라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너무 닮았잖아. 지금 현대는 이런 식의 비율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대에 있는 모든 자동차는 16:9하고는 전혀 비슷하지도 않은 기다란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보거나 뭘 할 때마다 제약이 항상 있었습니다. 영상이 꽉 차질 않아. 디스플레이가 지금 12.3인치다 뭐 27인치다 얘기하는데 제네시스 이렇게 긴 거 27인치로 만들면 뭐하나,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아니 뭐 디스플레이가 디자인 요소입니까? 그 디스플레이라는 게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집에 기다란 텔레비전 있으면 좋습니까? 그거 뭐 만족스러워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 디스플레이 영상이 잘 나와야지. 그거 뭐 멋있다고 뭐 TV를 세모나게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큰 게 좋다, 당연히 16:9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왔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제공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비율이 테슬라하고 너무 비슷하고, 그래 뭐 그것까지는 오케이, 모든 메이커들이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니까 이건 뭐 당연하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안에 있는 요소들까지 테슬라랑 너무 똑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금 더 보면요, 여기 보면 플렉시블 비율 센터 디스플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디스플레이 한 가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차는 길고 어떤 차는 작고 뭐 이럴 텐데, 그런 것들에 맞춰서 이걸 가변형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크기 상관없어요, 다양한 차에 다 맞게 해줄 거예요 라는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건데요. 우리가 사실 스크린 같은 거 다양하게 쓰잖아요. 스마트폰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바꾸는 것을 가리켜서 반응형이라고 흔히 얘기했습니다. 리스폰시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디자인의 자율성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율이 지금 테슬라처럼 돼 있지만 이게 가로형 디스플레이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더 나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아디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돌잖아요. 돌았을 때도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세로일 때 내비게이션, 가로일 때 미디어, 이런 식으로 잘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일까? 라고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지간하면 보는데 문제 없도록 하겠다. 지금은 너무 제약이 있어서 이 디스플레이를 막 바꾸려면 OS까지 새로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 비율의 중앙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있고, 이게 2026년 상반기부터 양산 차량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2024니까 내후년이면 이런 자동차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를 보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왼쪽 위에 보면 속도계가 있어요. 여기 속도가 표시된다는 건 뭡니까? 계기판이 없다는 거잖아요. 계기판이 있으면 여기 속도를 표시할 이유가 없지,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왜 또 하겠어.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상향등도 여기 있고 헤드램프도 여기 있고 깜빡이도 있고 비상등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동 걸었을 때 레디 표시 나는 거, 요 레디 표시까지 다 여기 들어갔다는 건, 게다가 PRND까지 여기 들어갔다는 건 이제 계기판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요거 좀 쫄리는데. 그런데 지금 플렉서블 비율 센터 디스플레이라고 했으니까 다양한 차들에 들어가는 예시를 보여주는 거고, 계기판이 없는 차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계기판이 없을 때도 여기서 속도가 나오게 하는 그런 응용 분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쫄리긴 쫄립니다. 현대가 계기판 없애는 건 영 별론데.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왼편에 보면은 차가 있고 그 주변에 차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요것도 너무 테슬라 저도 많이 타지만 테슬라에서 보면 요 부분이 좀 별로거든요. 운전하면서 요거 봅니까? 이게 운전하면서 전혀 보지 않는 정보예요. 그냥 멋있긴 한데 뭐 굳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요걸 저쪽으로 옮겨도 전혀 상관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반면에 내비게이션 또 저쪽이 너무 멀리 가 있어요. 요 센터 디스플레이는 또 되게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터치가 잘 돼야 되니까.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봤을 때 가까울수록 더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나쁜 점은 고개를 많이 돌려야 돼. 저 끄트머리에 있는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려면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근데 앞을 보면서 돌려야 되잖아. 시선이 많이 빠져요. 그렇지 않아요? 운전하다가 이렇게 보고 운전해야 돼.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왼쪽에 놓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 테슬라는 내비게이션을 왼쪽으로 빨리 안 옮겨주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현대가 지금 보여준 인터페이스는 테슬라하고 굉장히 닮았는데 그나마 여기 좀 위안이 되는 건 차들이 막 있는 위쪽으로 보면 이렇게 턴 바이 턴으로 450m 뒤에 좌회전하세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네요. 요거 그러면 턴 바이 턴으로 계속 목적지를 이렇게 안내해 줄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오른쪽에 지금 메뉴가 떠 있잖아요. 테슬라도 오른쪽에 메뉴가 뜨면 여기 턴 바이 턴으로 내비게이션 화면이 보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내비게이션이 뜨면 이게 안 떠요. 그래서 현대에는 이거 좀 더 현명하게 테슬라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고개를 덜 돌려도 되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러 면에서 신경을 좀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리고 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냐면 요 아래쪽에 여기 온도 조절 그리고 열선 시트 이런 것들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요건 뭔지 아세요? 앞유리 성해 제거입니다. 앞유리가 김설이거나 할 때 뜨거운 바람 그리고 에어컨을 거친 바람을 앞유리에 비춰줘서 그래서 앞유리의 김서림을 없애주는 기능이에요. 뭐 거기 얼음이 얼었다거나 이럴 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습하고 더운 날에 에어컨을 켜게 되면 차 안으로 김이 서리는 게 아니고 차 밖으로 김이 서리죠. 그런 경우에도 이걸 쓰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뜨거운 바람이 앞유리를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밖으로 빼놨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건 뒷유리 열선입니다. 뒷유리 열선이라고 해서 뒷유리 열선 전 필요 없는데 어차피 유리로 안 봐요 라는 분도 계신데 뒷유리 열선을 켜게 되면 사이드미러도 같이 켜지니까 사이드미러가 뜨끈뜨끈해져요. 그래서 사이드미러에 김이 서리거나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뒷유리 열선을 켜게 되면 사이드미러도 같이 뜨거워지니까 이런 것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버튼들이 밑에 빠져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좋죠. 왜냐면 지금은 현대차의 디스플레이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지 뭐가 작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열선 같은 거 누르고 눌러야 되는 경우 그런 것들을 없애고 사용해야 되는 걸 항상 밑에 제공하겠다는 거죠. 이 안에 앱을 틀든 뭐 영상을 보든지 뭐 상관없이 아래쪽에 무조건 요걸 띄워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버튼이 사라져도 많은 사람들이 그다지 불편하게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버튼들이 밑에 쭉 나열되는 거 요거 아주 바람직합니다. 온도 조절 같은 거 버튼 누르는 거 난 싫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온도 조절 같은 경우는 눌러서 드래그하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온도 조절을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눌러서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테슬라에서 잘하고 있는 거 잘 가져온 것 같고 여기 보면 시트 포지션도 있고 스티어링 포지션도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있네요. 이런 것들을 다 여기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얘기라면 요거는 사실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들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는 이 중앙 관제가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성 인식으로 사이드 미러 맞춰줘 그런 거 안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중앙 관제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다. 글로브 박스 여닫는 것도 터치로 하게 돼 있네. 이건 너무 테슬라인데? 심지어는 와이퍼도 여기서 조절하게 돼 있네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위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이게 무슨 버튼일까? 홈 버튼일까? 카메라일까? 일단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 홈 버튼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들긴 합니다. 내비게이션 뭐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메뉴로 들어가는 게 이게 또 어쨌든 불편일 수 있고 그리고 홈스크린 같은 걸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홈 버튼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인터페이스를 현대가 해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구성을 지금 보면 대충 만든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런 선택된 부분이 현대 컬러로 돼 있기도 하고 예시 그림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됩니다. 뭐 이런 거라면 대충 이렇게 그렸겠죠. 근데 대충 그린 게 아니야. 의미 있게 그린 겁니다. 진짜 이렇게 내놓으려고 하나? 어쨌든 분명한 건 그냥 한 건 아니다. 근데 이상하죠. 현대가 이렇게까지 테슬라하고 똑같이 만들어도 괜찮나?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건 디지털 칵핏이 아니고 디지털 카피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가? 진짜 이렇게 카피해도 되나? 소송 들어온다고?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차 정의선 회장하고 일론 머스크, 삼성의 이재용 회장 이렇게 3명이서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3자 회동을 했다고 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어? 아니 같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회장들이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뭔가 협업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 기사 보시면요. 복수의 재계 고위인사는 파리올림픽 기간 프랑스를 방문한 세 사람이 차세대 기술 개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나기로 했다. 이러면서 이재용 회장이 만남을 제안했고 정의선 회장과 일론 머스크가 만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저희는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기사에 따르면 지금 현대나 삼성이 3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경쟁할 건 경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자,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IT, 제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기업들이 서로 전방위적으로 협업이 필수가 됐다, 이러면서 이런 만남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사람의 나이를 보면 대충 다 동년배예요. 정의선 회장이 일론 머스크 회장보다 한 살 위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정의선 회장보다 2살형. 이거 뭐 삼국지 도원결의 한 겁니까? 의형제 맺은 거야? 이재용이 유비인가? 그럼 머스크는 약간 장비? 야 이거 좀 어울리네. 형님 이러면서 이제 제가 다 때려 부수고 오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건가? 여튼 이때 모여서 협력하자고 했다고 하는데, 그때 협력하자는 게 이런 협력인가? 어쩌면은 이 OS라든지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걸 테슬라에서 받아서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삼성이 제공하겠다는 얘기, 뭐 이런 거 아닌가 궁금해지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테슬라의 변화죠. 테슬라가 지금 10년 가까이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계속하면서 이걸 가다듬어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검증된 인터페이스고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납득 가능한 그런 인터페이스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최근 들어서 보면 CCNC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놓을 때마다 사람들한테 불만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인터페이스를 하느니 그냥 검증되어 있는 걸 따라가자,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증된 거 좀 따라가고 나중에 거기다 우리만의 개성을 가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중국 자동차는 이 인터페이스가 다 테슬라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검증된 거고 이게 정답이라고 밝혀진 이상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뭐 이게 창의적이 아니고 뭔가 그냥 카피캣처럼 가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만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이건 예술 작품이 아니고 내가 자동차를 잘 활용하기 위한 그런 장치니까 이거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형식만 이렇게 비슷하게 따라가서는 안 되고, 터치를 했을 때 이 속도라든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거라든지 이런 완성도까지도 테슬라 못지않게 훌륭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데이트도 잘 돼야 되고요. 사실 이게 스마트폰만 해도 그렇잖아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지금 보면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스마트폰 인터페이스에도 궁극적인 최적의 장소가 있는 것 같고, 자동차 인터페이스도 최적의 방식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단순하게 디자인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정말 궁극의 종착점, 그런 것들이 있다고 믿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라는 거 이런 것들 보면 결국엔 OS고 결국엔 앱이잖아요. 지금 애플에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지만 앱들의 인터페이스는 거의 똑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듯이 그 결과물만 우리가 잘 취하면 되듯이 자동차에 있는 카피도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요, 디지털 칵핏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도입이라고 써 있습니다. 일단 디지털 칵핏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생소하긴 하죠. 현대차가 그동안 칵핏이라는 표현은 많이 썼는데 디지털 칵핏이란 말은 그렇게 안 썼거든요. 칵핏이란 말은 나 처음 들어봤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CCNC라고 현대가 흔히 말하는 이 현대 OS 이후 마지막 C가 칵핏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 많은 메이커들이 이런 칵핏 시스템을 굉장히 여러 메이커에서 만듭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퀄컴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앞장서 있죠. 최근 들어서 스냅드래곤 오토모티브 칵핏 플랫폼, 이렇게 아예 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로우 레벨 OS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맡아서 해줄게 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거기다가 원하면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그 위에다 얹어줄게, 아니면 뭐 리눅스를 얹어줄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그냥 도맡아서 해줍니다. 자동차 회사는 그냥 판만 깔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사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공급사가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들이 말하고 있는 디지털 칵핏이라는 말을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는 그러면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나 안드로이드 오토 아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사실 안드로이드 오토는 뭡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안드로이드를 차에 연결하는 게 안드로이드 오토잖아요. 여기 지금 말하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는 그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차 안에 안드로이드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폰에 안드로이드 OS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자동차도 폰처럼 그 안에 OS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앱을 또 설치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는 폰에 앱을 깔아서 그 앱이 차에 연결되게 하는 거라고 하면,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는 차에 직접 앱을 깔 수 있도록 해서 자동차 자체의 경험을 더 향상시키는 게 목표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팀앱 같은 걸 폰에서 팀앱을 설치해서 그걸 차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차에 팀앱을 깐다는 거예요. 폰이 없어도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센터 디스플레이, 계기판, 음성 변경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통합이 돼 있으니까
보니까 만약에 이 디자인을 바꾸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요건 제조사가 하기 나름이다 라는 거죠. 이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는 안드로이드 OS 및 앱스토어라고 여기 연결돼 있죠. 이 앱스토어를 차 안에다가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다가 내가 앱을 원하는 걸 얼마든지 깔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깔다 보면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는 계기판이라든지 센터 디스플레이라든지 음성 명령 시스템이라든지 자동차에 있는 이런 핸들이라든지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콕핏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앱스토어에서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면 이 기능들을 다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만큼 열어줄지는 제조사 하기 나름. 그래서 이 앱스토어에서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은 디지털 헬스 코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 아침에는 따뜻한 바람이 필요해요. 따뜻한 히터를 틀고 시트 마사지 같은 거 필요해요. 열선 같은 거 켜드릴게요. 아니면 만약에 향기가 나는 자동차라면 여기선 이런 향이 나오는 게 좋아요. 음악은 어떤 식의 음악이 좋고요. 계기판은 이런 식의 컬러로 블루톤이 아닌 이런 따뜻한 웜톤으로 바꿔드릴게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런 식으로 켜드릴게요. 선루프를 지금 여는 게 좋겠네요.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주는 그런 앱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작게는 계기판 디자인이 나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연료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 마음에 안 들어. 연비가 얼마라고 숫자로 나오는 거 말고 나는 그냥 돈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5,000원어치 기름 썼어. 뭐 6,000원어치 기름 쓰고 있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할 수 있다는 거죠. 테마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앱스토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지금 유튜브를 보내만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튜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넷플릭스 됩니까? 어떤 차는 되고 어떤 차는 안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 한 큐에 해결됩니다. 왜냐면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넷플릭스를 현대차에 설치하려고 하면 넷플릭스하고 계약해야 돼. 유튜브 설치하려면 유튜브하고 계약해야 됩니다.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들이 지금 자동차 회사하고 계약할 때 보통 100억 이상을 부릅니다. 넷플릭스는 도대체 얼마를 부를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을 각각의 회사하고 다 계약해야 돼.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넣게 되면 그러면 그런 계약을 대신해 주는 거지. 유튜브, 넷플릭스 다 계약할 게 아니라 그냥 안드로이드 OS 있고 여기 앱스토어 있습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소비자가 다운받고 싶으면 그때 다운받으면 되는 거죠. 자동차 회사가 계약하는 걸 대신해서 구글이 해주는 거고 소비자하고 앱 공급사를 직접 연결시켜 주는 거죠. 말하자면 산지직송으로 직거래 시키고 거기서 돈 나가는 거 너네 가지세요. 앱스토어에서 넷플릭스를 유료로 한다. 뭐 그것도 오케이. 뭐 유료로 하시든가요. 욕 먹는 것도 너네가 먹는 거지. 뭐 우리가 욕 먹겠습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안드로이드를 지원한다는 거 아주 바람직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는 지금 볼보라든지 폴스타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등등등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지원 범위는 계속 넓혀가고 있어요. 더 많은 메이커들이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가 이쪽 업계의 표준처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애플이 애플카 계획을 한 발 뒤로 미루면서 애플이 카플레이를 좀 적극적으로 자동차 회사에 아직 못 넣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가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으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가 이걸 장악하게 되면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어느 정도 표준적으로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현대가 자존심도 없이 자기 OS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그게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현대가 지금 작년에 740만 대 팔았잖아요. 그러고서 전 세계 3위입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정말 많이 만드는 정말 1위 해봤자 1000만 대예요. 근데 아이폰은 어떻습니까? 아이폰 매년 나오는데 한 종류가 적어도 1억 대 팔립니다. 안드로이드는 뭐 10억 대씩 팔려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하나가 이 OS를 그 차만을 위해서 만들면 기껏 해봐야 한 500만 대를 위해서 OS를 만들고 그 500만 대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일일이 만들고 이렇게 돼서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입장에서도 수지가 맞지 않는 거죠. 절대로 스마트폰만큼 훌륭한 소프트웨어가 나올 수가 없다. 인터페이스든 OS든 이런 것들 요즘 저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지금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자동차 회사마다 이렇게 파편화돼 있고 심지어 현대차 안에서도 OW라는 게 있고 CCNC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또 나눠져 있잖아요. 게다가 제네시스는 또 CCIC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파편화돼 있으면 요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일일이 만드는 거 요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이런 식으로 범용 OS를 가지고 범용의 소프트웨어를 넣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깔고 자동차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도입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발표를 놓고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잘 됐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지금 뭐 OW, CCNC 이런 거 구분되는 거, 그리고 또 그 인터페이스 자체도 너무 후진적인 거,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 인터페이스 이게 뭐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지금 현대차 인터페이스보단 훨씬 이해하기 쉽고 훨씬 터치스크린을 잘 다루고 있거든요. 지금 자동차 기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디자인 자체를 차마다 다르게 하기보다는 계층 구조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단순한 구조가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인터페이스가 디자인이 테슬라랑 닮았네 안 닮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대가 지금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현대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들어오고 커넥티비티, OS 이런 것들을 많은 메이커들이,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외부에서 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는 거, 이게 바로 시작일 겁니다. 지금 IT 관련해서 더 많이 문을 열고 더 다양한 참여자들이 자동차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일 거고요. 그리고 아직 도입이 좀 멀었다 생각되는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어쩌면 다른 외부의 개발자들이, 어쩌면 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이렇게 협업이 돼서 이 현대차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에 이번 발표를 그렇게까지 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베스터 데이에 대한 모든 것들 내일 모레 영상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일 모레 영상에서 다룰 것들은 산타페 GV80에 전기차가 나온다? 어허, 신형 하이브리드가 5개월 안에 나온다? 오호, 그런 것들 보셔야 될 텐데, 그런 거 보시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